안녕하세요. 뻔뻔한목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얼마나 될까요? 13억 8천. 와,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상승한 이유, 바로 상급지가 지금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잠삼 대청이 들썩거리는 기대감, 그리고 호가의 어떤 상승 여력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집값이 지금 점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실제적인 어떤 거래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그 고점에 고점을 물 수 있는, 꼬리를 잇는 실거래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렇다면 상승장일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고요. 누가 설거지할 일이 있습니까? 이런 고점 아파트 어줍잖게 접근했다가 딱 물리게 되면 거의 아킬레스건 끊어질 정도의 굉장한 어떤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집값 띄우기도 지금 굉장히 협소할 정도죠. 그만큼 지금 이 딱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빗장 풀린 곳만 지금 이 집값 자체가 상당히 좀 널뛰기 하듯이 올라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확산되는 그런 어떤 추세인데, 이미 아파트 장세는 기저의 판도가 세팅이 딱 돼 있습니다. 자산 시장의 전통적인 황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은 상반기를 지나서 미국의 금융시장의 대변화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향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어떤 이 정의가 거의 정설이 될 만큼 지금의 이 상승장은 굉장히 어떤 신기루 현상, 착시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달 거래 상관을 보더라도 서울 거래는 용산구, 강동구,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등등의 실질적으로 가장 이 상승 압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 중심지에서도 지금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고덕 그라시움 15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타워 팰리스 2차 10억 가까이 하락했고요. 올림픽 파크포럼 입주장의 프리미엄 상당 부분 딱 피를 받아가지고 올라설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7억 5천 떨어진 거래까지 나왔었고요. 그만큼 지금 실질적인 이 서울 중심부에서의 상승장도 지금 간들간들 하다라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만 이 거래를 들여다봐도 상급지 상승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 거래와는 다른 기대치와 호가세가 지금 여전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체적인 부동산 하향세를 그대로 맞물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집값은 지금 꾹꾹 밟히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호재 하나 없었던 상황에서 토제 규제 빗장 하나가 딱 열린 건데 이거 어디까지 가겠어요? 잠시 잠깐 반짝할 뿐이고, 지금 미국발 관세 영향,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 환율로 말미암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소득 격차와 실질적인 수입 감소, 내수 경제 부진, 엄청난 침체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죠. 대외 변수, 내적 경쟁력 저하가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 정말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았던 호가들이 계속해서 아래로 그 기준점을 내리던 상황에서 이렇게 살짝 호재가 터진 건데, 이거 결코 전체 집값을 들어올릴 만한 그런 견인할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전세가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요.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강남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전세가는 10억 이상 지금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폭이 굉장히 골이 깊어진다라는 얘기는 매매가 역시도 잡아 끌어내릴 가능성, 물귀신 작전이죠.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어,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동시에 매매가를 끌어내리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등등 전세가를 보더라도 그렇게 툭 하고 치고 나오는 그런 어떤 이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 지금 0.03으로 서울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것만큼 이 앞으로의 매매 이 시장의 이 전망을 좀 이렇게 안개 속으로 만드는 그런 지표는 없을 거라
보게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아파트 전세 가격 오른 곳은 울산 비롯해서 부산, 서울, 광주, 충북, 경기인데 아주 미미하게 올랐었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라는 것. 결국 집값 폭락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전국의 집값 풍향계라고 말할 수 있는 세종을 들여다보면 여실히 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거의 폭락이라는 말을 딱 갖다 붙여도 그동안 어마무시 올랐던 이 세종의 아파트값, 그 견고한 이 진지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3, 4년 상간에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그리 썩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고스란히 세종의 모습을 전국의 아파트 값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전세는 지금 공포심리 계속해서 저변에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고금리 상황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건 환율 불안정성에 따른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조에 깔려있는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의 어떤 초강세가 계속해서 금리 자체를 붙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코픽스 금리 내려서 주담대 금리, 변동금리 낮춘다고 해도 일시적인 것에 그칠 뿐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주택 임대차 거래가 11% 내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 무리해서 들어갈 그런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 쪽으로 몰리니까 또 월세가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비아파트 수요는 절대적으로 전세는 회피하죠. 왜? 전세 사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월세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안전한 임대 시장의 어떤 환경 조성 어떻게 해야 될까? 요는 전세가 하락 진원지 구축 아파트를 좀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서 그 금리도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안전하게 대체적으로 구축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되겠고요. 이참에 내가 영끌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불안정한 어떤 주거 형태를 좀 가치를 좀 증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 해서 무리하신 분들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16년 동안 쉼없이 모은 자산이 8개월 만에 녹아버린 40대 영끌 부부의 현실들. 대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빚을 냈다고 하는 사람들 보시면 신용대출만 2억 1천만 원. 그리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수도권 아파트 샀는데 한 6억짜리 샀어요. 신축 살 때 집단 대출 2억 5천 정도 받았다고 치면 4억 6천. 거기다가 추가로 5천만 원 대출. 6억 각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리고 지역 주택조합에 납부한 돈이 8천만 원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지금 수도권 25평 아파트 겨우겨우 샀는데 몇 년 만에 마이너스 3억이 될 정도면 이거 완전 파산이죠. 그리고 게다가 부부 합산 연봉이 2억 정도 되면 상당히 잘 버는 그런 부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가지고 가용연금 7억, 자산이 빵빵하네요. 아파트들 매매가 15억인데 8, 9억 정도 대출 연끌해가지고 사겠다. 야, 이거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래서 9억 기준 대략 원리금 상환액이 370만 원. 숨만 쉬는데 한 달 동안 거의 4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암담해지지. 지금 안 좋아요. 굉장히 지금 아파트 가치 자체가 굉장히 하강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전세가만 보십시오. 강동구 입주 물량 많이 들어와서 지금 9억, 8억 7천, 6억, 5억 8천, 고덕 아르테온,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고덕주공 9단지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죠. 레미안 라그란데, 비위시에서 신축 아파트들 물량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7억에서 5억, 8억, 3억, 5억 정도로 전세가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로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량이 많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북구도 마찬가지도 여기 또 신축 물량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전세가가 한 4억에서 한 6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전세가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지표가 가끔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려간다. 아파트 가치는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끌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뭔가 기준금리 내려가고 시중은행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빌려온 돈의 어떤 무게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원구, 가장 회전율이 높았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지금 노원구도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4억, 더 떨어진 곳은 2억까지 지금 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금리가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은 지금 공공대출 금리조차 지금 0.2% 오히려 올라갑니다. 디딤돌, 버팀목, 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디딤돌 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오히려 공공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시중은행 금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에서 3.95, 여기서 2.85에서 4.15 정도로 0.2포인트 정도 높아진다는 사실. 그만큼 이제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5대 은행 대출 금리도 뭐 내려간다 하지만 아직도 4%대. 그러니까 실수요자 이자 부담만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뭐 부동산의 뭐 그대로의 어떤 선제 지표로 할 수 있는 미국 시장만 봐도 신규 주택 판매가 10.5%, 무려 10% 이상 급감했습니다. 왜? 금리 때문에. 모기지 금리, 주택 가격 부담이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금리 물고 사기에는 정말 뭐 인생 박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위기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도 뭐 상당히 7% 정도의 모기지 금리 꽂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주택 시장 자체가 뭐 굉장히 경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미국 경제도 뭐 미국 사람들 뭐 각계로 들여다보면 뭐 물가 지수가 워낙에 높아가고 고용 시장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어떤 미국의 경제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지수도 계속적으로 지금 환율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추이고요. 이렇게 되면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당연히 오르겠죠. 딸기 값이 뭐 58%나 오르는 어마무시한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환율, 유가 반등에 생산자 물가 석 달째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제 국면을 딱 살펴보면 앞으로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 뻔히 다 내다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장사 속이라고 뭐 시행사, 뭐 언론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스트업 시키는, 오른다 서울 오른다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절대로 착시 현상 가지시면 안 되고요. 잘 냉정하게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시장의 구매력은 점점 감소될 수밖에 없고, 특히 부동산 시장은 고점의 집값 일부가 수요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물가 상승 압박으로 대부분의 거래는 급감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매력 감소하기 때문에. 거래가 역시도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우회로를 보시라, 틈새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호선이 지나가는 롯데캐슬에서 무순이 줍집이 또 나오게 됩니다. 롯데캐슬 넥스티엘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죠. 검단 신도시입니다. 검단 신도시. 규모가 뭐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단지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상복합, 그죠? 검단의 가장 이 센터에 해당되는 어떤 이 상업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고요. 당시 분양했을 때 검단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주변에 이 아파트 값들이 생각보다 검단이 굉장히 많이 처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반등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84가 4억 9천, ABC가 이렇게 나왔고요. 108이 한 6억 정도 나왔었는데, 잘 들여다 보시면 어느 정도의 가성비는 있어 보입니다. 호가가 지금 검단 푸지오 더 메뉴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8억에서 9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인 거래가는 7억 2천 정도에 형성이 됐었고요. 분양가가 한 4억 9천, 5억 정도 된다고 치면 호가가 현재 8, 9억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가격 방어력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세를 드리면 한 3억 8천, 한 4억 정도 확보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잔금 치르는데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교통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뭐 인천 1호선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원당 태리간 도로망이 뚫리게 되죠. GTX-D, 뭐 미정이지만 뭐 들어온다는 게 확실해 보이고, 김포 한강선 5호선 연장이 또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5호선 지나가는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뭐 이 정도면 3월에 나오는 롯데캐슬 치고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아무튼 선택의 폭은 좀 넓히시라. 잘 들여다보시고 가장 가성비 있는 쪽으로 뭐 선택지를 정하신다면 손실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뭐 7%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지금 한국의 주담대 금리도 지금
은행들이 뭐 가상금리를 낮춰서 실질적인 어떤 체감되는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지만 대외적인 금리 상승 요소는 어마무시 높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영끌 아파트들의 그 피눈물 반복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일단 가장 가성비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빤 브람보 투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